안녕하세요. 우선 이노스 TV S6501KU 65인치 TV입니다. 저는 구입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제품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이제 대형 TV라는 걸 사보게 됐는데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부팅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셋톱박스 전원은 들어있고 몇 초 만에 부팅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렀습니다. 자, TV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부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래 이노스 TV가 3초 만에 부팅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TV 영상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다라는 그 이노스 TV의 설명하고 이제 딱 맞는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홈 화면 상태에서 TV를 껐는데요. 키면 어떻게 되는가, 홈 화면까지 도달하는 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홈 화면에 도달하는 거나 TV 화면에 도달하는 거나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채널을 이동하는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시다시피 채널을 이동하는 속도는 이렇습니다. TV가 부팅되거나 영상이 나오거나 채널이 이동하는데 뭐 크게 많이 기다린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제 본가에 제 부모님이 쓰고 계신 TV가 삼성 TV인데 좀 오래된 TV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 느낍니다.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노스 TV는 뭐 별도의 어떤 셋톱박스라든가 뭐 크롬캐스트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거나 유선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바로 재생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영상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제가 소리를 죽여놔서 소리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유튜브도 바로 고화질로 볼 수가 있으시고 넷플릭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까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나오겠죠. 하여튼 넷플릭스, 유튜브를 별다른 기기가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노스TV 장점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노스TV 화질에는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픽 작업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이 뭐 완전히 막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노스 TV를 세심하게 이제 테스트한 것도 아니지만은 해상도, 색 표현 모두 저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편을 느꼈으면 세부 테스트에 들어갔겠지만 현재는 그냥 만족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 들어가면 영상 밝기, 명암, 뭐 백라이트 밝기가 이제 기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백라이트를 좀 더 밝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훨씬 볼만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셋톱박스는 1080i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노스TV S6501KU는 4K TV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꽂아서 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봤을 때 제대로 된 화질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거리 풍경을 찍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괜히 그냥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진짜 화질이 좋구나, 그리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볼 수 있고 이걸
컴퓨터 모니터로 봤을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화질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해상도나 화질에서는 저는 만족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노스 TV의 사운드는 기기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TV를 보는데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영화 파일을 재생하다 보니까 효과음은 너무 크고 사람의 음성이 너무 작았던 현상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노스 TV 자체에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는데 메뉴에 들어가서 음향에 들어가면 이퀄라이저를 한 5개의 주파수대에서 이제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스피커나 사운드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성비 좋은 TV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이노스 TV 자체 사운드로도 TV 시청에 불편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아직은 사운드바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제가 사용하던 스피커를 밑에 놓고 쓰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노스 TV를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영상 재생 기능인데요. 확장자 기준으로 AVI, MP4, MKV 같은 보편적인 영상은 대부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장하고 있던 AVI 파일 중에 예전 버전을 재생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래전 버전의 지원 여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가 테스트한 대부분의 영상은 잘 재생이 됐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덱이 H264, X264, 보통 MP4, MKV 확장자로 되어 있는 대부분 다 재생이 다 잘 됐습니다. 한편 이보다 차세대 코덱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H265, X265라는 방식인데요. HEVC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MP4, MKV인데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용량도 적고 화질도 더 좋습니다. 요 265 계열도 이노스 TV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기기들도 요즘 많이 있는데 이노스 TV에서는 이걸 지원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재생하고 있는 이 영상이 H265 코덱이고요. 제가 직접 촬영했던 HEVC 영상도 이노스 TV에 연결해서 보니까 다 잘 나왔습니다. 다만 영상 재생에 불편을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의 오디오 포맷이 DTS로 되어 있는 음원은 재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현재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오디오 코덱은 AC3나 AAC 포맷인데요. 요것들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고르면 영상 컨텐츠를 즐기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구비하고 있는 셋톱박스에도 영상 재생 기능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노스 TV의 영상 재생 기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자,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이제 즐기려면 자막 지원이 잘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SRMI, SRT 형태 모두 잘 지원이 됐습니다. 폴더에 영상 파일 자막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넣어야 하는 게 파일 이름이 달라버리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영상 자체에 자막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영상에 자체적으로 영어 자막, 독일어 자막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노스 TV에서는 2개의 자막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표시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글 자막 SMI 파일을 폴더에 같이 넣어주면 그때부터는 3개의 자막이 존재한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리모컨에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보면 자막 개수라든가 자막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3개의 자막이 나온다고 표시된 걸 확인했고 3번 자막이 한글 자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MI 파일을 넣어주면 잘 됩니다. 다만 자막 폰트나 자막 위치를 세부 조정을 할 수는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상 컨텐츠를 USB 저장소나 외장 하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 하드 USB 모두 다 사용해 보니까 잘 됐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외장 하드 중에 포맷 방식이 EXFAT였던 것은 인식이 되질 않았어요. NTFS 포맷의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는 잘 인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TV 거치대에 설치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노스 TV는 제로 베젤 옵션을 추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제가 거치대를 자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 배사 홀은 가로 30cm, 세로 20cm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사 홀 상단에 있는 두 개의 나사 구멍은 금속 나사선이 만들어져 있었고, 나사가 원래 꽂혀 있었고, 그 나사를 제거하고 이제 거치대를 고정해야 되는 거였고, 배사 홀 하단 두 개의 나사는 나사선이 없는 그냥 플라스틱 구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노스 TV에는 탭 나사 두 개를 구성품으로 주거든요. 그 탭 나사로 그 플라스틱 구멍에 나사산을 돌려 깎아서 끼워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좀 헤맸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사홀 상단 두 개의 그 원래 장착되어 있는 두 개의 나사는 너무 짧아서 그 거치대랑 같이 이제 관통해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규격에 맞는 나사를 따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그 나사 규격은 M6 규격이고 나사의 길이는 35mm 정도가 저한테는 적당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사가 M6 규격의 35mm 나사입니다. 이 하단에 붙어 있는 이 나사는 원래 구성품을 사용했고요. 배사홀 상단 나사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나사의 규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이노스 TV를 사용해 보면서 저는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 집에 진짜 나만의 영화관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달 동안 사용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고민한다면 혹은 이제 자가로 거치대나 뭐 턱걸이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외장 하드를 이용한다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